중요하죠. 암호화폐는 거시경제 흐름에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 2기의 키워드를 4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감세입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고관세입니다. 지금 관세 정책으로 굉장히 시끄럽죠. 세 번째는 이민의 제한입니다. 제한일 뿐만 아니라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해서 국외로 추방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네 번째는 제조업의 부활입니다.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모두 고금리로 다 통하는 길이에요. 이유를 설명드리면, 감세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수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늘려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국채 공급이 과다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반대로 국채 금리가 상승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금리로 가겠죠. 고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상품에다가 관세를 많이 때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거는 CPI를 끌어올립니다. 즉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미국 연준은 또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 이 역시 고금리 기조로 갈 수뿐이 없는 거죠. 이민의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민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가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 노동자가 부족하면은 자연스럽게 임금이 인상됩니다.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고, 이렇게 되면 또 고금리 기조로 들어가는 거죠. 제조업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제조업 부활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고관세 정책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할 생각하지 말고 미국 땅에 직접 들어와서 생산함으로써 관세를 내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즉 외국의 생산업체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고관세 정책을 쓰는 게 한마디로 미국 내의 제조업을 부활하기 위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관세가 동반되기 때문에 수입 물가를 올리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고, 이거는 고금리 기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겠다는 모든 게 고금리로 가는 것들의 집합체입니다. 당연히 이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달러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건, 즉 강달러로 간다는 건 달러를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이런 요인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가 일어난 거고, 달러가 하락한다는 건 오히려 달러를 사려는 세력보다는 팔려는 세력이 많다는 얘기는 달러의 신뢰의 하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곧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자산이라면 금과 비트코인을 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가 약세로 가면 금값이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 상호관세가 나오니까는 시장 금리가 팍 뛰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금이건 비트코인이건 같이 폭락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 대체 자산은 회복력이 빨라요.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모든 자산이 같이 떨어지면서도 금과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떨어질 때가 아닌데, 달러가 저렇게 하락하면은 달러에 대한 신뢰가 옅어지는 건데,
오히려 시장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데 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면서 다른 통화에 비해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상호관세가 발표하고 나서 다 같이 빠졌지만 금이나 비트코인은 회복 탄력성을 빨리 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비해서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심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비트코인이 나스닥하고 동행을 했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디커플링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금과 비트코인이 동조화 현상을 보일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 금과 비트코인이 동조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미국이 금 선물 시장에 대한 규제를 8차례나 퍼부었어요. 왜 미국 정부가 이렇게 강한 규제 정책을 폈냐면 금값의 상승은 달러의 불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금값이 오르는 걸 미국 정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해 말에 동조화 현상을 보이던 금과 비트코인이 그때부터 디커플링이 되고 그 이후로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동조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최근에 금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최근에는 브릭스 국가들이 엄청나게 금을 사면서 지난 2년 동안 자그마치 600톤의 금을 브릭스 국가들이 사들여서 이제는 미국 정부가 선물 시장을 규제해서 금값을 잡는 그러한 시기는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 주도권이 이제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그 통해 아시다시피 이번에 금값이 온스당 3,2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현상을 보면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3% 이상 하락해서 82,500달러까지 내려갔었는데 이후 다시 반등을 해서 84,000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10.7% 정도 급락을 했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태까지 나스닥과의 동행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디커플링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금 투자자와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청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2020년에 미국 정부가 금 선물 시장에 8차례 규제를 퍼부음으로써 특히 하반기 들어와서 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번을 더 규제를 펼쳐서 확인 사살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규제라는 건 뭐냐면 금 선물 시장에 개시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을 올릴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를 축소시켜 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을 심하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1월 달쯤 돼 가지고 큰 손들이 이 금시장을 빠져나가고 오히려 비트코인 시장으로 옴으로써 그간 이렇게 동조화 현상을 보이던 금과 비트코인이 2020년 11월을 기점으로 디커플링 돼서 비트코인은 가격 상승을 하고 금 가격은 하락하는 이런 국면을 맞이했는데 이번 상호관세를 계기로 아마 금과 비트코인의 동조화 현상이 차츰차츰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나스닥하고는 좀 더 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금시장과 디커플링 되고 나서는 주식시장과 커플링이 됐어요. 그건 어떤 자산군이든지 그 기준지표 이렇게 동행하는 지표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래야 투자자들이 그걸 보면서 투자의 흐름을 조정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금이 주식시장하고 동조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상호관세로 인해서 시장에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자산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독 금과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산이 급락할 적에 제자리를 지켜주면서 지금 견뎌내고 있어요.